우선 새로 입학한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은 그런대로 아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2년 동안은 대부분 다 비대면 수업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이 올해가 처음이에요. 3년 만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안정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비대면 수업이 없기를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하고 이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주대학에 온 지가 35년째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로서는 마지막 회입니다. 이번 8월에 저는 그만두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하고 어쨌든 이런 수업에 같이 만나게 된 걸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 이 수업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선택하신 거 진짜 잘하셨습니다. 제 수업이라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 수업을 작년에 처음 그 전에 계셨던 교수님이 은퇴하시고 나가시면서 제가 우리 과에서 이걸 설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맡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처음 진행하는 걸 봤고 그리고 실제 진행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뒤에 저하고 같이 계셨던 이문석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기획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고 제주대학에서 아마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평가가 가장 좋았던 과목 중에서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분 끝나고 나서 기말 때 되면 이제 자기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수업이 모든 학생들한테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쉬움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좀 이렇게 선택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이따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문석 교수님은 저하고는 약간 한 1년 정도 사제지간으로 학교에 잠깐 있었고요. 이문석 교수님에 대한 뭐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한 학기 내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인사만 드리고 저는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취업 전략 본부장이라고 취업 관련돼서 한 4년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직접 이렇게 작년 1년 또 하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수업도 이 내용에 필적할 만한 수업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올해 다시 이제 대학이 이제 활기를 찾고 이제 대면 수업으로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영향력이 있고 여기 줄 서 있는 학생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다 못 들어와요. 좀 안타깝긴 한데 학교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더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시작하는 첫걸음이 좀 뭔가 계획적이기도 하고 여러분 4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목표를 잘 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통신공학과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욕심은 있긴 있는데 이건 제가 할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쯤 돼서 여러분 발표할 때 그때 들으면서 제가 뭐 심사위원 정도쯤으로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 과에서 개설하지 않으면 이 과목이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 교수의 대표로서 하고 실제적인 거는 이문석 교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 아주 디테일한 데까지 아주 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어떤
한 학기 동안 좋은 과목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문숙 교수님을 모시고 이문숙 교수님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숙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박수 받을 게 아니고 교수님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가시는 건 아니시지? 예. 잠시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은 임재윤 교수님이고, 저는 임은숙입니다.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사제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대학 때 교수님이셨고, 저는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여러 분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수님은 완전히 젊으신 좀 멋있게 생기셨잖아요. 굉장히 그때도 좀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라는 걸 잘 몰랐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컴퓨터를 가르치니까 약간, 민간이기라기보단 조금 우리하고 뭔가가 좀 색다른 교수님 같았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자, 오늘은 제가 강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지난 학기 수강하신 학생들이 나와서 실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이 얘기해야 더 이제 쏙쏙 와 들을 거고, 또 하나는, 남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진이 떴어. 근데, 제가 막 여러 학생을 했다가 너무 많이 와서 하면 1주차에 좀 힘들 것 같아서 다 줄여놨거든.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있었는데, 이 학생이 어제, 그러니까 무증상도 있긴 한데, 이 학생은 약간 목 아프고 두통 있고 콧물 난대요. 아직은 진행이 좀 초기인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몽롱한 상태인데,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제 밤 11시 반인가 보내왔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온 거는 낮에인가 해서 교수님 어떡할까 해서 문자로 왔는데, 그럼 나도 그럼 괜찮아 몸조리 잘해 해서 끝났는데, 이거 영상으로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간절하게 만든 영상인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진짜 학생 시각으로 다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시면 한 학기 동안 당연히 학점은 쫓아가는 거고, 그 나머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업의 2학점 2시수가 아니고 4년 내내가 아니고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받을 내용들을 그 학생이 그냥 본인의 경험으로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한 학생은 직접 오셨어요. 누구 안 왔나? 저기 왔구나. 이따가 이제 발표하게 되고, 자, 이 수업은 월 6, 7, 월 8, 9가 있어요. 그래서 월 지금은 6, 7이에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 근데 이제 아마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수업은 굉장히 내용이 빨빨빨빨 진행이 돼. 또 내용도 많아. 근데 지루하진 않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 맞춰주셔야 돼. 늦게 오거나 이러면 저는 딱 2시에 시작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온 학생, 그러니까 늦은 학생은 본인이 불편하실 거야. 그래서 왜냐면 저한테 불편한 게 아니고 팀원들끼리 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 보여? 그리고 요걸 그러니까 월 7인진 이름 학과 과제 내용 요 부분은요. 그냥 여러분들 닉네임, 그러니까 이 월 6, 7 강의 수강한 학생들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7이 6, 7교시에 7이에요. 그리고 인진은 인생 설계와 진로가 좀 길잖아. 문자 쓸 때도 좀 골치 아프지. 그래서 인진이라고 예전에 수강했던 학생들이 다 고쳐놨어. 아니 줄여놨어. 그래서 인진이야.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강의한 거는 제주대학교 하영드림인 아시죠? 지금 1학년 학생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 하영드림이 게시판이 있거든요. 수강도움인가? 수업도움인가? 하여간 거기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고 리포트함이 있어요. 그러면 게시판에 PDF 파일을 올릴 거니까 막 적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확진이 아니잖아. 근데 혹시나 나중에 이제
확진이 뜨든 아니면 또 한 학생이 또 발표할 학생인데 그 학생은 동생이 확진이 떠가지고 격리가 된대요, 본인이. 아직도 그렇게 되나 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제가 지금 저 뒤에 영상 찍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크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영상을 찍고 그거를 유튜브로 해서 링크 시켜가지고 그 카톡으로 링크 파일을, 그 링크 주소를 올려드리면 거기서 그걸로 수강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포트 요렇게 뭐 레포트 제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영드림이 리포트함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하영드림이 게시판과 리포트함을 쓰는 이유가 JNU 클래스가 좀 썼는데 약간 그 오류가 생길 때는 수습 불가야. 왜냐하면 하영드림이 프로그램은 제주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다 고친 상태거든요. 근데 JNU 클래스하고 뭐 하여간 그거는 다른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든지 하면은 긴급하게 이게 좀 수습 불가라 가지고 저는 하영드림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다른 교수님들이 JNU 클래스를 쓰니까 통일시켜 달라고 하는데 제 수업은 리포트가 학점과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 다음에 좀 많이 받아. 그리고 그 받는 게 뭐 엄청난 레포트가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을 그 진행할 수 있게끔 좀 약간 끌어주는 과제들이 있어서 하영드림으로 사용을 하니까 하영드림이 게시판과 리포트하면 좀 자주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요, 혼자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막 암기하고 이런 수업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책상이 이렇게 좀 줄지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렇게 팀별로 배치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이론 수업하고는 전혀 틀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제 1주차에 항상 강의를 말씀드리는데, OT 잘 경청하셔가지고, 나는 조금 이 수업 조금 힘들 것 같아 하면 빨리 수강 변경하긴 좀 그렇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화요일까지 수강 변경이잖아요. 근데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일 나는 A 학점 받을래 라고 그 목표를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과목을 뭐 올 내일을 한다, 아니면 나는 학점 관리를 엄청나게 해서 성적이 우선순위다 하는 학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점이 될 수도 있어. 아니 그 학생이 당연히 A뿔 받을 수도 있지. 근데 A뿔 받고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은 본인이 1주차부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는 게 성적이거든요. 근데 A뿔 성적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수업을 참여한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주차 때 열심히 말씀드리니까 잘 숙지하셔가지고 빠른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자, 그리고 이 수업에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뭐냐면 이거는 뭐 이걸 보고 막 뭐 하는 그런 교재가 아니고 이 안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3,000원이었거든요. 이번에 기름값이랑 뭐랑 막 다 올랐대. 그래서 3,500원 한대.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협상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 침공했거든. 근데 될 듯 했는데 딱 침공 끝나니까 안 된대. 그 기름값 다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기름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3,500원 됐어. 그래서 3,500원 하면 저 책을 35,000원, 아니 35만 원, 아니 350만 원은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건지를. 자, 그리고 혹시 제대 정문 앞에 버스 타는 데 있잖아. 내리는 데 말고 시내 내려갈 때 버스 타는 데. 거기 뒤에 딱 보면 오니기리도 있고 띠아모도 있고 그 옆에 CMP라고 복사실이 있어. 거기 가면 팔아요. 자, 여기 위치야. 모양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가 오니기리, 여기가 또 띠아모, 메가커피, 여기. 알겠죠? 여기 가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오늘 중으로 사시는 게 최고로 빠를 거야. 이거 빨리 작성하기 시작해야 좋거든요. 자, 그리고, 미안. 이름 뭐? 너. 야, 크게 얘기해봐. 뭐? 이거 읽을 수 있어? 소리 크게? 자, 저 학생이 크게 읽고 여러분도 좀 따라 읽어봐 주세요. 여기까지. 자, 읽어봐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4학년 학생 없고 3학년, 2학년, 꽤 있네. 1학년, 2, 3, 4학년 선배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전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입생이니까. 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돈이 있어서 행복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지를 그냥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니다, 태어나서 유치원, 아니, 어린이집이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의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한 7, 80%? 많아야 90%? 나머지는 부모님이나 어떤 사회 여건으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도 본인의 의지로 오신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 상황으로 해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어떻든지 간에 본인이 거부할 수 있지만 오늘 학교는 본인이 걸어서 왔잖아. 여기 강의실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정보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 그리고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보도 없고 검색도 안 되고 무턱대고 살다 보면 여러 다사다난한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 4년은 저희 지금 저 68년생이니까 56세거든요. 그러면 저희 세대랑 하면 이 4년이 거의 10년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 10년 더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년이 내 인생을 뭐 판가름하기까지는 안 해. 근데 대신에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조각을 할 때 조각을 다 해버리면 다시 붙여놓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붙여놨던 자국이 다 남아.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조각을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돌들이 떨어져 나가도 상관이 없어. 정말 매끈하게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계획이 안 됐을 때 정으로 치다 보면 붙일 수조차 없고 상황 종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시행착오 있겠지.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지금 현재 30대 이전의 실패는 다 스펙이야. 근데 40대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아픔이 돼. 고통이 되고. 근데 나 혼자 아프고 고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들도 그 고통 분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못하더라도 생각은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 읽어봐봐. 5번까지 크게.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한다. 나만의 비전과 사명 목표를 수립한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쉽게 설계할 수 있다. 비전에 기초한 진로 및 취업 로드맵을 설계한다. 나만의 인생 설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자, 여러분들이 보면 강의 개요 및 목표를 되게 형식적이고 그냥 안 봐도 되는 거, 뭐 심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업엔 이게 다 진행이 돼요. 이게 그냥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그 대명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뭐지? 나하고 크게 상관 있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긴 해야 돼. 내 정체성이니까. 난 한국 사람이야. 그냥 정체성 뭐 있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게 있어야 자존감이 나와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존심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존감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비전이 뭐지? 뭐 사명은 또 뭐야? 목표는 알아. 여러분들 어떤 목표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목표는 알아. 근데 이 목표는 아래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생활 그냥 1, 2, 3, 4학년 열심히 학점 따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공부도 해야 되지만 즐기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는 그러니까 학교 외에서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학 내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글로벌이야. 이제 교류 수학도 가야 되고, 뭐 유학도 갈 수 있으면 유학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대학 졸업하면서
하면 좋았을 걸 아니면 아쉬움으로 끝나야 돼. 근데 지금부터 1학년 학생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로 및 취업 로드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대학에서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 왔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 대학도 오고 또 내 젊은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도 대학을 다녀야 되고 또 내가 나중에 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진짜 자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죽자사자 A뿔 성적만을 위해서 다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자사자 내가 평생 놀아보지 못했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놀다가 뭐 좀 후회 많이 남겠지.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고 그 다음은 이도저도 아니야. 나 뭐 공부를 죽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논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대학 나왔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놀 거 정확히 놀고 공부할 거 정확히 공부하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내가 준비해야 될 걸 또 사이드로 준비를 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생 설계도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생각해 본 거는 결혼 때까지 생각해 보자. 내가 언제쯤 결혼해야지? 아니면 애를 좀 낳아야지? 뭐 아니면 거기까지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한 번쯤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게 내 죽어서까지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남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회상을 할까? 그리고 내가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돌연사가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자연사를 했을 때 그냥 막 나이 들어가지고 진짜 내 명이 다해서 했을 때 내 자녀라든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어떤 회상을 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지 한번 이제 사고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밑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말은 웃기긴 한데 대선 나간 분들 자기가 어렸을 때 대통령 나갈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릴 때 다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다 까발려져서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긴 잘했는데 가족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대통령 될 만한 거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고 그 길을 한번 찾아가지고 하나씩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15주차 요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 보면 원래 15주가 한 학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이라고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6일이 현충일이야. 그러면 학교 안 나오고 수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 걸 그냥 넘어가는 게 보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보강이 15주차에 6월 13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강이 없고 15주 동안 빨간 날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이 15주차에는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강의가 없어. 내가 원래 있는 요일의 과목이라도 이때는 보강만 하는 주예요. 그래서 전체는 15주인데 내가 한 주 쉬어버리면 16주차까지 가서 16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막 15주, 16주 막 헷갈려가지고 좀 이렇게 왜냐면 비대면이니까 올리면 문서상 15주, 16주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중에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가 안 돼도 대략적으로 이제 듣기만 하면 좀 나중에 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성적평가. 뭐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업은요, 성적이 암기력 테스트 하는 성적평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아무리 잘 보여봐도 성적평가에 지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인의 인생 설계와 진로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일단 성실하고 책임감이 성적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0%는 뭐냐면 15주라고 했죠. 강의 전체가. 그러면 2시간이니까 1시간에 1점이야. 그러면 15주 다 나오면 곱하기 2니까 30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만 하면 30점이야. 근데 지각 뭐 하게 되면 0.5점 감점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제예요. 여기 보면 인생 진로와 노트 작성 25점. 요거. 이게 25점이야.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 이 안에.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집에 가면 한영드림이 게시판에 자기소개서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시면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이 이렇게 팀으로 활동을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을 짜드리는데 일단 학과를 다 섞어. 그러니까 이공계, 문과계통과 이과 다 섞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내성적인 학생들만 한 팀이 돼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학생만 한 팀, 남학생만 한 팀 돼도 좀 그래.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분명히 이름은 여학생인데 나중에 보니까 남학생이 좀 있었어. 그리고 분명히 이름은 남학생인데 여학생이더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그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사진을 안 보내가지고 남학생만 전체, 여학생만 전체 이렇게 팀을 짜서 참 난감했거든. 바로 섞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내성적인 학생들만 있고 정말 리더감들만 다 모아놓으면 또 난리가 나.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파일에 체크를 잘 해주시고 사진을 잘 첨부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팀을 좀 이렇게 골고루, 그러니까 그 팀이 잘 활성화되도록 제가 짜드릴 거고. 또 하나는 가끔 문자가 와. 저 누구하고 저 팀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 절대 안 해줘요. 왜? 이 수업 시간만큼은 남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치, 여러분도 1학년인데 어느 누구도 저도 이제는 괜찮은데 예전에는 남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안 막 싫고 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준비해야 될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일 처음 초면에 만나는 사람한테 악운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되게 절친나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싫어라 하지 않게끔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하면 대인관계가 안 되면 이만큼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도 하셔야 돼. 그 팀 하시면서. 그리고 그래서 자기소개서 여기 보면 사진 꼭 넣고 그 내용 있어요. 2점에 2점. 그냥 제출만 하면. 근데 사진 제출 안 하면 1점이에요. 그리고 상담 소감문은 뭐냐면, 사실 저는 MBTI를 아주 강추하진 않아. 근데 MBTI가 좋은 게, 그러니까 저도 상담 공부를 많이 했는데 MBTI가 좋은 게 확률, 퍼센테이지가 많아.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100% 작용은 안 해. 왜냐면 다른 편까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워낙 MBTI 회사 쪽이 마케팅 전략이 좋아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케팅이 완전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MBTI잖아요. 그리고 쏙쏙 와닿잖아. 그리고 또 서로 얘기할 때도 MBTI 요즘은 난 뭐야? 라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 근데 맹신을 하지 마세요. 그거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냥 참고하기에 좀 적절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상담 소감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상황일 때랑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MBTI 하셨나? 검사? 고등학교 때는 아마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MBTI 검사한 거랑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MBTI에서 검사한 거랑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학 때 한 게 맞아.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압박이 있는 상태거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작성이 좀 그래.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프리한 상태거든. 억압이 없어. 다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굉장히 적당하게 좀 타당성 있게 아마 평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문항은 심각하게 안 읽었을 거야. 심각하게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아마 지금도 문항을 심각하게 읽어서 체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담센터 가면 MBTI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담하는 게 있거든. 근데 MBTI를 검사해서 요 안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MBTI가 그 항목만 나오고 또 그 잡지나 이런 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보다 자기가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 수치가 또 틀려지는 게 있어요. 그럼 수치를 보고서 또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그 분석하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 소감문은 뭐냐면 그걸 하고 나서 자기 성향을 보면서 자기가 그 소감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강성찰지는 뭐냐면 이 수업이 끝나면 제가 이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었는데 다음 학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좋아서 그냥 가져가시고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학기는 좀 보완이 돼.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교재에 그 지난 학기에 좀 보완 상황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그 순서 좀 바꿔달래. 그 수업 진행 과정하고 맞게끔. 그래서 그 개선 사항들이 이렇게 다 따라줄 수 있는데 불가항력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따를 수 있는 건 따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종강성찰지에는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 점은 이렇게 좋았어요. 이 점은 좀 이렇게 해서 개선해주면 좋겠어요 하면 2학기 때 또 그걸 보완하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이제 그 도서 리뷰를 발표하고 경청 피드백 들어가는데 발표는 학생이 평가하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는 이제 그 교수님이 평가하고 포트폴리오 발표는 이제 임재윤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평가하고 제출한 거는 이제 제출한 것만 제가 평가해요. 그래서 학생하고 교수하고 그 반반해서 평가하게 돼. 그리고 여기 수업 참여도 스티커는 뭐냐면 이게 교양 수업이 전공이 아니고 교양 수업이다 보니 제가 누구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할 수는 없는데 도움을 꼭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 책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다음 주에 오면 이렇게 팀별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냐? 일단 내가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먼저 와 있든지 다른 학생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들고 지금은 뭐 도구들이 학습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팀별로 다 나눠줘야 되는데 수업 시간상 제가 다 못하면 누군가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제가 이제 하고 또 그 학생은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이제 제가 그 스티커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A, B 사이, B와 C 사이, A와 B 사이, B와 C 사이에 보면 거의가 세네 명이 딱 비슷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점수가 누굴 올려야 될지 누굴 빼야 될지도 모르게 진짜 정확하게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칭찬 스티커 개수를 생각해서 올리고 내리고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상대평가기 때문에 저 마음대로 다 점수를 줄 수 없거든. 컴퓨터가 입력 안 되게 차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에서 좀 질문하셔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제출 방법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는데 하향 드림에 제가 그 확인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집어넣지 못해. 수정을 못해. 그러면 이거 수정한 거 보내야 되는데 할 때는 메일로 보내든가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 아무튼 하향 드림은 내가 확인해버리면 여러분들 다시 올리지 못해요. 수정 불가해요.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할 때 되면 할 거고 또 하나는 요거 월 7인진 그리고 메일이나 핸드폰으로 해서 카톡 보내면 되고 이거는 다음 주에 아마 할 거예요. 왜? 오늘 수강 변경하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여기 사진 보내주시는데 교복 입은 사진 절대 넣지 마세요. 몰라. 교복 입은 사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월달이잖아. 2월달까지 봐줄게. 그냥 셀카 찍어. 그리고 보정하지 마세요. 뭐 미남 뽑는 콘텐츠에서 아니에요. 그냥 실물 그냥 보고 또 하나는 그냥 방에서 아니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찍으면 돼. 나 막 예쁜 거 안 볼 거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아닌지 왜 나중에 이제 시험이랑 여러 가지 성적에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 껴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마스크 낀 거는 절대 찍으면 안 돼. 교복 입은 거 안 되고 보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돼. 그리고 본인 소개. 제가 여러분들 다 모르잖아. 근데 이제 자기 소개를 좀 어떤 학생인지를 얘기하면 제가 참고로 조금 도움을 드리니까 좀 이렇게 편애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든지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2시간 수업해서 후다닥 하는데 개개인이 살필 수가 없어. 왜? 저는 1대 뭐 50이 될 수도 있고 1대 40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저하고 1대1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잘 적어야 돼. 왜? 이 수업에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목표를 설정해야 돼. 목표는 만드는 거예요. 막 머리에서 갑자기 생각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체적으로 막 고민해가지고 목표는 설정하는 거야. 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강의, 인생설과 진로 강의를 내가 15주차 들어서 무언가를 얻어가고 싶은 거를 적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 제가요, 근데 여기다가 웃긴 게 한 줄 쓰는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도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한 줄 쓰고 어떤 학생은 하여간 그 장문을 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 그래서 많고 적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잖아.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 그 자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냥 한 줄, 2줄 쓰면, 안 쓴만 못해. 좀 기분 나빠. 아니, 아무튼,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뭐지? 좀 의아해. 그래서 잘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고, 보시면 여기도 게시판, 1주차 게시판에 올려드리면 성심성의껏. 요 단어 알죠? 어떤 단어인지. 성심성의껏. 작성하셔서 1주차 리포트함으로 하고 2점이에요. 필수사항이고. 그리고 파일명을 수정해 주세요. 이거 그 강의안 보낼 거니까 확인해. 자, 월 7 인증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본인 이름, 본인 학과, 자기소개서도 그대로 놔둬도. 근데 이름하고 학과는 바꿔줘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거 그대로 오면, 왜냐면 다운로드를 할 거니까 요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다 엉켜버리거든. 다 열어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학생 상담 소감문도 제가 1주차 게시판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느 때라도 그건 열어놓을 거니까 그냥 내가 상담이 MBTI든 검사가 다 끝나면 그냥 종료 시점에서 2주차 리포트함에 제출하시면 돼. 파일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셔가지고. 이게 강의안 올라가 있을 거니까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4점이에요. 그냥 드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A+뿔 받고 싶다. 요거 제출 안 하면 절대 A+뿔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 전부 다. 등차가 별로 없을 정도로. 자, 그리고 학생 담당 신청, 요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명 수정해 주시고, 이름 학과. 자, 여기가 상담센터가 어디면 교양동 지금 여기에요, 이 건물. 306, 305, 305, 요 3이라고 적혀 있는데가 교양동이야. 그러면 쭉 가면 여기 매점 있죠? 아라홀이라고. 그건 아시죠? 그 옆에 우체국이 있고 그 사이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아라홀 바로 옆에 문이야. 거기 가서 제가 다 말해놨으니까 저 인생설계 진로 그 상담 신청하라고 해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할까요? MBTI 하실 건가요? 홀랜드를 하실 건가요? 뭘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 자, 여기 되고, 그 다음에, 자, 어딨지? 자,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학기에 인생설계와 진로를 듣고 강의 후기를 발표하게 된 사회교육과 19학번 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는 대략적으로 첫 번째 강의 진행 중간과 기말고사를 중점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2, 3, 4번은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채우면서 인상 깊게 생각했던 거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그마한 팁과 그리고 수강생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전달사항을 말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중간고사는 포트폴리오를 중간 점검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기말에도 한 번 더 제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썼나를 한 번 제출하는 거고요. 또 중간고사 때는 이 포트폴리오 말고도 자신이 독서를 선정해서 그 독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줄거리 등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기 팀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포트폴리오를 완성이 됐겠죠?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PPT를 발표할 텐데 이 PPT도
정말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나면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을 진단해보자, 내 인생의 미래 뉴스, 나 연구하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자신의 비전,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또 팀원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차근차근 개인적으로 알아서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포트폴리오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 연구하기는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포트폴리오 속에서 자신을 연구할 수 있는 칸들이 되게 많아요. 백문백답, 마인드맵, 10대 뉴스, 스와트. 이 스와트는 강점, 약점, 위험 요인 등이고요. 성장사, 가족 탐색, 타인이 보는 나. 이렇게 과거, 현재에 대해서 나를 연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이만큼 몰랐나 또 생각이 들고 이런 10대 뉴스나 이런 거를 작성해 보면은 자신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생각을 한 번 더 깊게 해보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이제 미래의 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기말고사 때 발표했던 PPT 자료인데요. 이 PPT도 어쨌든 포트폴리오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0대부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인생 설계를 한번 세워보고 그 또 자신의 비전,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비전을 세워보고 그 비전을 바탕으로 내 직업은 무엇인지 세워보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직업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직업이 하나만이 아니라 1차, 2차, 3차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세에 생을 마감한다 하면은 직업을 하나 갖고 100세 동안 살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이 비전을 갖고 자신은 몇 차까지 직업을 어떤 소명감으로 일하게 될 것인지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 1 감사 1 칭찬 그리고 나 암시문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 1일 1 감사 1 칭찬은 아마 다음 주쯤에 팀원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 팀원들과 단톡방도 또 구성이 되는데 하루에 감사한 거 1개, 또 칭찬할 만한 거 1개를 매일매일 올리게 됩니다. 이 감사할 거와 칭찬할 게 되게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되게 상수한 것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하다. 뭐 일찍 일어난 나를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엄청 사소한 것도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도 나중에 후반부쯤 가면은 정말 사소한 거에도 감사해야 하고 칭찬해야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나 암시문은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요. 이 나 암시문을 이렇게 3개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되짚어보고 자신에게 거울을 보면서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째, 손진아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하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나 암시문 첫 번째를 세워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절을 잘 못하고 제 의견을 잘 못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손진아는 하고 싶은 행동과 말을 남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서 손진아는 사랑스러운 귀한 딸이다 라고 암시문을 세워봤습니다. 이 암시문을 매일매일 되짚어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인상 깊었던 3개를 꼽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팁하고 수강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아마 작성이 될 건데요. 포트폴리오는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밀리게 되면은 이게 빨리 채워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엄청 대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이 수업 때뿐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서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작성을 하면은 대충하지 않고 정말 더 자세히 심도 깊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심을 다해 고민해보고 작성하기.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앞서 말했듯이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제출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다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고민해보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하는 활동들이 꽤 많은데 그 활동을 팀원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끔 제출 기한을 잘 지켜서 하면은 성적은 알아서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니까는 이 강의는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성적 받기 쉬운 강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 자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이 대학을 입학할 때 돼서 입학하고 졸업할 때 돼서 졸업하고 취업할 때 돼서 취업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때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서, 어떤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트폴리오 노트인데요. 포트폴리오 노트 아까 앞에서 봤었듯이 자기가 직접 뭔가를 나는 여기다가 이걸 써야지가 아니라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거에 자기가 채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백문백답식으로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성이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채워나가기만 하면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는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번 강의에 아마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마 20학번부터 대면 수업을 거의 못했는데, 그럼으로써 동기들이나 선후배 아니면 교수님들께 많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많이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팀원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교수님 강의도 들어보고 자신에 대해서 직접 생각해보고 하면서 인생 설계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도 발표해야 돼. 대학에는 굉장히 발표해요. 전부 다 발표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 나가도 굉장히 발표야. 그리고 저 또한도 뭐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계속 발표가 되죠. 근데 본인이 직접 한 거는 발표를 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뭔가 조사해서 막 한 거는. 근데 대신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갖다다가 한 거는 발표가 좀 힘들어. 또 진정성도 없어. 그러니까 쇼맨십으로 끝나.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 그러면 기말에서든 뭐 할든 다 발표가 순조롭게 그냥 어려움 없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힘을 받으면 다른 과목에서는 했던 방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요. 1, 2, 3, 4학년 그대로 하다 보면 엄청난 성취감을 얻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누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뭐 잘못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져.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돈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나가야 돼요. 대학 때. 사회 나가면 정말 엄청나거든. 근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단 더 행복하게 더 잘 돼요. 그리고 조금 아팠나 봐. 작년 2학기 때 인생상의 진로 수업을 들었고, 이 수업을 통해 제가 얻은 것들과 앞으로 수강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수업을 듣게 된 계기, 2011 진로 노트, 기술설계와 진로 구매 PPT 발표, 1일 1 침상 감사, 수강생들에게 전하는 말로 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듣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2011 진로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교직에 대해서입니다. 다들 하얀펜이 있는 교수계획서를 한 번씩 봤을 건데, 교수계획서의 교수계획은 왼쪽과 같습니다. 이때 초록색 글씨를 보겠습니다. 명확한 진로를 찾지 못한 대학생들을 힘들어한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로를 정한다. 제가 이 글처럼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해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 강의를 통해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대학생활 또는 내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강 목표에 파란 노력으로 있습니다.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한다. 비전에 기초한 진로 및 취업 도전을 설계한다. 이 강의를 들으면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진로에 대한 걱정과 내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강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도 아직 명확한 진로가 없거나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하는 게 없으신 분들 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걱정이 많은 학생분들에게 이 인생 설계와 진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생 설계와 진로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내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활동입니다. 앞에 보던 것과 같이 내 인생을 진단해보자와 나 탐색하기, MBTI 검사 등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목표 설정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전부 기말 PPT 발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수업 시간에 미루지 않고 꾸준히 작성하시면 기말 PPT 만들 때 편하니까 인증 노트를 미루지 않고 꾸준히 작성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설계와 진로 기말 PPT 발표입니다. 기말 PPT 발표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해왔던 활동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내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제가 만든 PPT 표지랑 목차가 있는데 목차를 보면 나의 비전, V앱카드, 미래 나의 명함, 유비명은 인증노트에서 작성한 것들이어서 인증노트를 평소에 잘 작성하셨다면 PPT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는 기말 PPT 만들기에 앞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PPT 만들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낼 수 있습니다. 신입생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할지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전은 인생노트에서 작성한 것이고 나의 직업은 앞서 설명한 나의 인생 설계와 진로 파트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보는 활동인데 이 활동을 통해 저에게 없었던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V앱카드와 미래 나의 명함, 묘비명 모두 인증노트에서 했던 내용이고 마지막 칭찬 피드백은 자기 자신과 팀원들에게 하는 건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회 1 칭찬 검사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보내면서 칭찬한 일과 감사한 일들을 팀 단톡에 올려서 팀원끼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앞에 사진들은 작년 2학기 때 저희 팀에서 칭찬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1일 1 칭찬 감사가 도움도 많이 되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은 하루가 끝나기 전에 오늘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칭찬이 좋았던 게 하루가 힘들었어도 칭찬을 받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1일 1 칭찬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에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활동을 열심히 참여해서 힘도 얻고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다들 성적 잘 받는 법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은 출석과 개인 과제가 성적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빼먹지 않고 출석 과제랑 개인 과제를 빠짐없이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증노트 작성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인증노트 작성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기말고사 PPT 발표 자료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와 인증노트 작성하고 제출하기가 A입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설계와 진로 수업은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유익한 수업이 될 수도 있고 지루한 수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작년에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제 미래 계획도 세우면서 진로 결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도 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불 좀만 켜주죠. 네. 자, 이제 그 OT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1주차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주차 강의를 수강하신 학생과 제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라도 수강하신 학생과 수강 안 하신 학생은 15주가 본인의 스타트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뭐 이외에도 남은 학생들이 있고 또 화요일 날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OT 수업에는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 수강 후기 학생들이 사실 다 A뿔 받은 학생이긴 해. 근데 이 학생들 말이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못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수업은 상대평가야. 절대평가는 전부 다 A뿔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평가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 받는 학생도 있고 B 받는 학생도 있고 C 받는 학생도 있어야 돼요. 뭐 안 나온 학생은 F 나오겠지. 그리고 뭐 D도 나오겠는데 그건 이제 열애하고. 근데 내가 설령 C를 맞아도 여러분들이 그 성적 2학점 이시수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2학점 이시수를 이 수업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는 그치 쓰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를 한 거와 안 한 거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다 많이 이게 도움이 되냐면 면접 볼 때 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비전이 뭐예요 하면 4학년 때 급 만든 비전과 본인이 1학년이든 학부 때 이제 차근차근 15주 동안 만들었던 비전과는 그분들이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친한 학생도 있겠고 또 자기의 과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자기 모르는 학생들, 그리고 그냥 자기 경청하는 모르는 학생들, 그리고 탁과 학생들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더 제대로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터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끝이야. 뭐 가서 막 전달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리고 각자가 다 똑같아. 그리고 모두 다 얘기를 해야 돼. 모두 다 얘기하게 다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아시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렇게 뭐 1년 전 노트를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라고 의아한 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건 이건 내가 아니야. 분명히 내 어린 시절인데 나라고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뭔가가 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하고 너무 틀리게 좋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설과 진로 노트 여기에 작성한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만 발산할 수 있는 지혜이면서 자기 역량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메모 안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 얘기해야지. 근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만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급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알죠? 기록하는 사람은 이 기록이 현실화돼요. 근데 기록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화되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기록도 안 한 사람은 그냥 꿈이야. 그냥 개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개꿈을 꾸지 말고 진짜 이룰 수 있는 목표치를 만드는 어떤 그런 희망?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 잘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그래서 성적하고는 좀 무관하게 이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겠다.